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레드오션, 또 블루오션 이 단어 들어보셨죠? 결국 우리는 경쟁자가 없는 시장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다들 경쟁자가 있는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외식업이 또 그렇고 웬만한 창업들이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한 경쟁에 있기 때문에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잘 돼도 내년, 후년에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블루오션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고시원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고시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고시원도 살아봤고 또 충무도 해봤고 또 지금 이제 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도 내가 투입하는 거 대비 일하는 거 노동력 대비 가성비 괜찮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시원 사업이 왜 블루오션인지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 우리 고시원킹 대표님을 모시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도 혹시 이거 들으시면서 반론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나중에 또 모아서 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블루오션이라고 했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도 또 지금 하고 계시니까 그죠? 네. 블루오션은 말씀하시는데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요? 네, 고시원 사업이 제가 생각하기에 네. 블루오션인 네 가지 이유가 있어서 네.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듣고 나시면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했는데 블루오션에 가깝네? 라는 생각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분명한 건 고시원의 단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업이 뭐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단점도 있지만 그래도 장점이 또 많기 때문에 블루오션으로도 또 부동산 창업으로 또 괜찮은 업종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씩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사실 공급량으로만 본다면 이게 블루오션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국가 통계 포털 기숙사하고 이제 고시원 운영업 전국으로 보면은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5천 건이 넘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 중에 서울 지역만 봤을 때 3,060건으로 이제 분포 지역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총 25개 구 행정구역으로 나누게 되면 구마다 122곳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파리바게트가 122곳이 행정구역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1층에 있는 게 아니고 보통 뭐 2층 이상의 고시원이 있다 보니까 잘 모를 뿐이지 만약에 고시원에 관심을 갖는다면 계속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3, 4층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맞아요. 저도 예전에는 고시원 살기 전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제가 고시원 살면서 이제 고시원 알아보러 다녔잖아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죠. 그럼 여기 이제 통계에 보면 이제 서울 지역만 한 3,000곳이 좀 넘는데 우리가 이제 서울이 25개구 행정구역으로 돼 있는데 그럼 이제 구 통계로 보면 약 한 122곳 정도가 구별로 있다고 생각하면 좀 편하겠네요. 네,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 뭐 노량진이나 뭐 강남, 홍대 쪽으로 사실 더 많이 쏠려 있고요. 네, 쏠려 있는 곳이 있죠. 유사업종인 뭐 숙박업, 뭐 셰어하우스까지 포함한다면 사실 물리적인 양으로 봤을 땐 분명히 레드오션이라고 할 것인데 제가 지금부터 네 가지의 블루오션인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공급 부족이에요. 공급 부족.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한 건물에 뭐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 같은 경우는 제약 없이 그 건물 내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 곳에 5곳까지 있는 건물을 봤고요. 그래서 이제 제약 없이 들어올 수 있다는데 그러면 고시원은 제약이 있나요? 그러니까 건축법도 까다로워졌고 이 대지평수가 150평이 넘게 되면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제 한 건물에 누가 고시원을 150평을 쓰고 있으면 그 건물엔 다시 못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평을 쓰고 있다고 치더라도 50평 가지고 고시원을 다시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한 층에 한 건물에 그러니까 한 건물에는 짓긴 어렵고 바로 앞에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예로 보여주셨는데 뭐 스터디 카페 요즘 많이 보이는데 이제 이렇게 큰 건물에 여기도 지금 오면 3개, 4개인가요? 5개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들어와서 시설업인데 이게 나눠 먹기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힘들어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아주 오래된 고시원들은 폐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또 수요는 다시 새로운 쪽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는 이제 공급 부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 부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한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제한이 있고 또 이제 폐업되는 것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신규 창업은 어렵나요? 신규 창업은 어려워요. 2022년 7월 기준으로 건축법이 개정이 됐고 그 까다로워지면서 뭐 복도 폭이나 창문, 뭐 화장실 뭐 이런 것들을 다 규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신설을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더 어려워진 게 사실입니다. 신설로 할 수는 있겠지만 수익성이 거의 별로 안 나온다는 거네요. 그렇죠. 투자 대비 뭐 4억, 5억 들여가지고 하는 것과 뭐 1억대, 2억대 가지고 하는 건 다르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건 이제 장기적으로
가도 계속 공급 부족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제 구조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대표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시원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부정적이다라는 그 사고가 저는 이 고시원이 주는 키워드 그 자체만으로도 고정관념을 주는 것이 저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표님 해봐서 괜찮은데 네.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아예 하지 않으려는 네. 그런 진입장벽이 분명히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높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어떤 좀 깔끔한 카페를 하고 싶다고, 나도 하고 싶다. 네. 뭐 편의점 하면 나도 그럼 편의점 뭐 쉽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시원 그러면 아유 이렇게 먼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사고 자체가 남들을 생각하지 않는 저는 이제 그게 블루오션 중에 두 번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사람들 만나 보면 이제 본인 스스로도 이제 어디 가서 카페 은퇴하고 네. 카페해요. 무슨 음식점 해요. 이렇게는 하는데 네. 고시원 해요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네. 이렇게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미 경쟁 상대를 1차적으로 걸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런 것도 있지만 고시원은 왠지 힘들 것 같고 왠지 막 사건 사고도 많을 것 같고 이런 이제 또 생각들 네. 때문에도 이제 진입장벽이 또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예, 쉽게 돈 버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단점들을 다 보완해서 이제 좀 수익을 창출하는 업인데 확실히 이제 키워드가 주는 고정관념이 두 번째 블루오션이다라고 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 네. 매년 인상하는 최저 임금입니다. 임금. 네, 인건비가 2016년부터 네. 조사를 좀 해보니까 매년 인건비가 인상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2022년 네. 지금 최저임금이 9,160원인데 2023년은 9,6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요? 네, 5% 인상됐으니까. 그러면 지금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사람을 쓰는 거에 대한 또 스트레스, 네. 또 뭐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지만 고시원 저는 지금도 이제 3년을 하고 있지만 네. 한 번도 총무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다 하고 있고 뭐 청소 임원님 용역을 맡기는 건 있지만 인건비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블루오션의 세 번째는 인건비 걱정이 없다. 1인 운영이 가능하다입니다. 근데 또 어떤 고시원들 보면 또 이렇게 댓글 보면 네. 내가 고시원을 10년 하는데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댓글 달린 것도 봤는데 그런 네. 것들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자동화 대표님처럼 이렇게 네. 주에 뭐 한두 번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안 네.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놓냐가 당연히 좀 다를 것 같고요. 네. 그 원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내가 내 입실자들이 제가 다 핸들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토가 가능한 거고 그 원장님은 이제 하는 방식이 좀 다르거나 뭐 염려를 좀 많이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러시군요. 계속 뭐 상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람을 안 쓰고 네.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동화하면서 충분히 운영 관리할 수 있다는 거. 네. 여기 이제 포인트는 이제 1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뭐 돌발 사항이나 긴급 사항이 생길 수는 있어요. 네. 뭐 고시원만 그렇겠습니까? 뭐 다른 업종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러나 이럴 때 나와 이제 관계가 있는 입실자분들이 원내에 있으면 간단한 것들은 처리를 좀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것도 사실 오토 시스템 중에 하나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오토 시스템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가서 오토로 다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자동화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오래 해도 이 자동화를 못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대표님처럼 자동화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만 되면 이제 사람 안 쓰고 인건비가 부담이 크잖아요. 또 인건비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부담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가볍게 갈 수 있다라는 네. 거. 네. 그래서 1인 운영 가능한 인건비에 걱정이 없다. 블루오션 세 번째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저는 이 사업이 뭐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시스템만 잘 갖추면 네. 임대업과 가장 유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간적인 경제적인 부분의 자유를 줄 수 있는 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도 뭐 오피스텔 한 동짜리에 대한 그 금액이 네. 고시원으로 넘어오면서 뭐 50만 원 받던 월세가 지금 현재 뭐 800 이상에 대한 순수익을 지금 계속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임대업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오시면 인수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다시 되파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네. 예,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서비스업은 맞지만 시스템만 잘 갖추면 임대업과 가장 유사한 업종이다. 제 블루오션의 네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가 굉장히 이제 센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하셨던 분들 이 시스템 못 만드는 분도 있고 우리 대표님처럼 또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자유라는 건 네. 시간적 자유, 네. 또 경제적 자유를 두 개를 다 갖춰야만 진정한 자유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식당을 해서 하루 종일 그냥 1년 365일 일하는데 뭐 한 달에 막 몇천씩 벌어. 근데 하루 종일 일만 하면 그분은 돈은 벌었지만 시간적 자유를 못 느낀 건데 네. 이제 대표님처럼 실제로 이제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예전에 그 상담 통화하면서 2억 정도 있는데 돈을 더 많이 벌려면 그분이 이제 음식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네, 그런 걸 하는데 시간적인 부분이 너무 힘들어서 이 업을 좀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시간적인 부분은 사실 고셔만한 업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고시원을 이제 좀 아시는 분도 있지만 아까 이제 시간적 자유 또 네. 경제적 자유라 했는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제 케바케겠지만 네. 뭐 서울 뭐 수도권에서 한 2억 정도라고 하면 네. 2억 정도 자본금으로 시작하면 네.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안착이 됐을 때 비용 제하고 네. 한 얼마에서 얼마 정도 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순수익이요? 네. 뭐 이제 아주 보수적으로 얘기한다면 뭐 한 400? 그리고 뭐 500 정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진입하는 게 일단 좀 안정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물건 매물을 선점할 때 데이터가 한 6, 700 정도 나오는 데이터를 선점해서 내가 방을 만실 채웠을 때 한 600, 700은 가져간다. 이제 그 정도 보시는 게 지금 현 시장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억 가지고 서울 수도권에 했을 때 네. 보수적으로 한 400 비용 네. 제하고 그다음에 좀 더 이제 잘 찾아보면 네. 뭐 600, 700도 네. 충분히 가능하다는 네. 거.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임대업으로 이렇게 벌 수 있는 건 없고 이건 약간 이제 창업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제 시스템화해서 어느 정도 무인화할 수 있다는 거. 또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주제대로 블루오션 네. 영역을 갖추고 있다는 거가 이제 강점인 것 같아요. 단 이제 극복해야 될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고시원킹님 모시고 오프라인으로도 강좌도 할 예정이니까요. 그때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시면요. A부터 Z까지 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의 그 오래된 노하우를 그 짧은 시간에 내 거로 만드는 거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도 가질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